누구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듯이 누구나 성폭력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어도, 인기가 많아도, 전교 회장이어도 말이지요. 성별에 관계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지만 남성이 성범죄자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20세 이하 성범죄자를 살펴보면 95.6%가 남성이고 4.4%만 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 남성의 성범죄 탑3를 다뤄볼게요.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고 있어요. 몸이 컸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 양육자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게 성폭력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건 요즘 재판에서 씨알도 먹히지가 않죠.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된다면 인생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년원을 가게 될 수도 있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본인이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부모가 피해 보상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겪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갑작스러운 시점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지 않은 건 아직 성장하고 있는 아이의 자아상이 훼손되는 등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양육자분들은 아이들 성교육을 열심히 시킵니다. 성교육의 목적은 다양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남에게 피해를 주면 즉시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도 알려줘야겠죠. 세 번째, 자신이 피해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남성의 성폭력을 저지르는 3가지 상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장난친 건데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요? 장난과 폭력. 어른들은 쉽게 구분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장난 같고 저것도 장난 같습니다. 내가 장난으로 시작한 건 상대방도 장난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다른 아이의 옷이나 속옷을 벗기는 행위, 다른 아이의 항문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찌르는 일명 똥침이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똥침은 중학생이 되어서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폭력입니다. 잘못되면 피해를 입은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죠. 이런 폭력은 이성 간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여성끼리, 남성끼리 똥침을 주고받는다고 해도 엄연히 학교 폭력으로 다뤄지는 성폭력의 영역입니다. 성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재밌어도 나는 그런 의도로 한 일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싫거나 아파한다면 당장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교육해야 하죠. 이런 걸 성교육에서는 경계교육이라고 합니다. 경계교육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나 경계를 갖고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갑자기 혹은 허락 없이 침범하는 건 폭력으로 인식하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방법도 익히게 됩니다. 두 번째, 걔가 싫다고 안 했어요. 권력과 폭력. 아이들은 힘에 민감합니다. 일방적으로 서로를 찔러보면서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한지 굉장히 빨리 알아차립니다. 툭 발을 걸어보기도 하고요. 툭 때려보기도 합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해보기도 하죠. 그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반응을 통해서 나보다 약한지 센지 파악하는 거죠. 나보다 약한 상대를 만나면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괴롭힘은 폭력에만 그치지 않고 성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 이건 폭력이고 이건 성폭력이고 이런 식으로 폭력과 성폭력을 분리하면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몸을 툭툭 건드리던 행동이 나중에는 성기를 건드리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화장실에서 용변 볼 때 화장실 바깥에서 놀리거나 밖에서 불 끄던 행위가 화장실 내로 들어가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다든지 그리고 그 촬영한 거를 반 친구들에게 유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변하는 거죠. 성폭력 또한 폭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하면 성폭력도 할 수 있게 되죠.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려면 폭력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화장실 교육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똥, 방귀 이런 걸 재밌어 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장난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때 화장실에서 치는 장난은 향후에 한 사람의 화장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어요.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화장실 바깥에서 이름을 부르거나 떠들거나 혹은 불을 껐다 키면서 용변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화장실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더욱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특히 여성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할 일이 많아지면서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어야겠죠.
세 번째, 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이들은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르는 게 많아도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죠. 그리고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누군가 내 옷을 벗기거나 나한테 똥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를 기분 나쁘게, 아프게, 억울하게 만들면 아이들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정작 복수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배우긴 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볼 시간이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거울처럼 상대방의 행위를 똑같이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되갚아줘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쌍방폭력,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였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중단을 요청하려면 먼저 내가 불편하거나 화난 상태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 감정이 옳다고 믿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불편하다, 화가 난다, 아프다 이런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래도 폭력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이런 다양한 대처 방법을 좀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딱 3가지 경우만 알아봤어요. 첫 번째, 장난친 건데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요? 를 통해서 장난과 폭력이 구분되지 못해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다뤘고요. 두 번째, 걔가 싫다고 안 했어요? 를 통해서 폭력을 하다 보면 성폭력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다뤘죠.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먼저 했으니까 나도 한다? 를 통해서 피해에 대처하지 못해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3가지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아직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해서 꼭 성교육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